10시부터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10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리면 4.3 희생자 영령을 위해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어디 사람이 어디야 땅 뒤겨봅니까? 그건 아니됩니다. 저도 얘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항의해도 연좌제에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죽었는가? 왜 그 사람들 공권력에서 죽었지만은 왜 죽음을 당하는가? 어찌 못해. 막 화장실에도 기어 올라가면서 총 맞으는 적이 있어요. 총 맞아. 약거심을 못 살아. 약 먹지 않으면 약으로 호로를 사람죠. 약거심 못 삽니다. 명예회복이 안 되고 뭐가 해결됐다는 겁니까? 우리 유가족들을 얼마나 무시해서 과자 들어가는 게 이게 쉽니까? 이거 과자 쉴 거가 나가 백난 사람이 혼도 바쁘고 혼 시간도 바쁘다. 혼자 이제 이걸 바로 잡았어. 안녕하십니까.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한승훈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홍보대사 성악가 강혜명입니다. 1947년 제주의 봄날은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1 정신을 계승해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 제주도민의 열망은 제주도에 선포된 계엄령과 초토화 작전 전개로 인해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은 3만여 명. 그중에는 아직까지 이름도 또 주검조차 찾지 못한 채 이 땅 제주도에 잠들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0년 72번째 4.3의 봄, 돌아오지 못한 영령들을 기리며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내외분의 대표 헌화 분향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족과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는 4.3 영령들의 희생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아
제주 4.3의 상징인 동백꽃과 고결한 희생을 뜻하는 국화꽃을 바쳤습니다. 이번 추념식에는 경찰 의장대가 처음으로 참석해 4.3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민, 관, 군, 경 모두가 함께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의미가 더해진 오늘의 제주 4.3이 더욱 뜻깊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영상에 맞추어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선언이 보편의 가치가 잠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섬 제주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30만에 가까운 섬 사람들은 무태서 불어닥친 이념이 광풍 앞에서 정부리 때 쓰러지듯 3만여 명이 가차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제주 4.3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이 문제입니다. 다시는 사람 사는 세상에 4.3으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의 역사를 되물리해서는 안 되겠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분단 극복에 나섰던 영령들의 뜻을 되새기며 넓은 들판에서 봄꽃으로 피어난 평화의 연대가 백두대간을 타고 지구촌 곳곳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4.3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해 봅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념사는 시인 김수열님께서 집필해 주셨고 송승문 4.3 희생자 유족회장께서 낭독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주 4.3의 역사가 담긴 기억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3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4.3은 제주의 모든 곳에 서려있는 고통이었지만 4.3을 역사의 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한 눈물 어린 노력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중앙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겠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합니다.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매우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다시 4.3을 맞이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을 절실하게 느끼며 그 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4.3은 왜곡되고 외면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었습니다. 2013년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경우회가 화해를 선언하고 매년 중원묘지와 4.3 공원을 오가며 함께 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과 경찰이 4.3 영령들 앞에 섰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과 유가족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4.3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도 화해와 상생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킨다는 운동으로 43개 읍면동 60개 단체가 27,000여 곳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분여회와 자원봉사센터는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눠주었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와 도인합 청년회는 휴대용 손소독제를 직접 제조해 도민들께 배부했습니다. 도민들은 지역을 넘어 전국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제주도민의 자율방역 활동은 서울, 경기, 인천, 나주와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배울 만큼 민간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연대와 협력의 힘을 앞장서 보여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진실은 용서와 화해의 토대입니다. 진실은 이념의 적대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올해 3월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지 16년 만에 추가 진상보고서 제1권이 나왔습니다. 집단 학살 사건, 수영인 행방불명과 예비검소, 희생자 유해 발굴의 결과를 기록했고 피해 상황도 마을별로 정리했습니다. 교육계와 학생들의 피해를 밝히고 군인, 경찰, 우익단체의 피해도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진실규명에 애써준 제주 4.3 평화재단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습니다.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노력과 함께 화해와 상생의 정신까지 포함하고 있어 참으로 뜻깊습니다.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4.3의 진실과 슬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됩니다.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 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4.3은 법적인 정의를 향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8분의 4.3 생존 수용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다 라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영인 명부가 4.3 수영인들의 무죄를 말해주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그분들 가운데 현창용, 김경인, 김순화, 송석진 어르신이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국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6차 신고 기간 동안 추가로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부친의 희생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아온 송정순님을 4.3 희생자 중 최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해 매우 뜻깊습니다.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에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올 4월부터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 트라우마 센터가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도민들이 마음속 응어리와 멍해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동백꽃 지듯 슬픔은 계속되었지만 슬픔을 견뎠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아직은 슬픔을 잊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슬픔 속에서 제주가 꿈꿨던 내일을 함께 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4.3에서 시작된 정의, 진실과 정의,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슬픔 속에서 희망을 건져낸 감동의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추념사였습니다. 올해부터 제주 4.3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학습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왜곡되어 온 역사사를 바로 잡음으로써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는 이념과 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올바른 교과 과정을 통해 제주 4.3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은 모든 제주도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모두 사라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4.3 당시 군사재판 희생자 고 양지홍님의 증손자인 김대우 군의 사연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 양지홍 희생자는 4.3 당시 신촌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중 1949년 봄 숙직을 서다 토벌대에 의해 연행됐고 군법회의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 그해 10월 현 제주국제공항인 정뜨르 비행장에서 사형 집행됐습니다. 당시 나이 29, 슬하에 3살 된 외동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72년이 흘러 75이 된 그 외동딸 양춘자 여사의 손자 김대호 군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연 영상이 끝난 뒤에 편지 낭송이 이어집니다.
우리 아빠. 아이고, 아빠 왜 이러다가. 우리 아빠 나 혼자만 살아가고. 그동안 우리 한 400명 가까운 분 제시표가 왔는데 그래서 한쪽에 할아버지를 다니까 너무인데 딱 너 모습이라 봐봐. 이 인면으로도 많이 닮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흐릿한 흑백 사진으로만 봤던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려고 하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버지는 증조 외할아버지라고 하던데 저에게 증조 외할아버지라는 말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똑똑이 할아버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우리 아버지를 동네에서 알아주는 똑똑이 선생님이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보이셨던 할머니가 똑똑이 할아버지 자랑을 하실 때면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할아버지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할머니 마음을 아셨는지 얼마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할머니 평생 소원이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72년 만에 돌아오신 똑똑이 할아버지를 만나니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기뻤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찾기 전 4.3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 DNA를 수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얼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똑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날 밤 할머니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밤잠도 설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장한 할머니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음날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72년 만에 만난 똑똑이 할아버지 유골함 앞에서 할머니는 한참을 엉엉 우셨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나이는 3살. 할머니는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촌 국민학교 교직원 단체 사진에서 찾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할머니가 기억하는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소원이었다는 할머니. 네모난 유골함으로 돌아온 똑똑이 할아버지를 품에 안고서 할머니께서는 한참을 우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똑똑이 할아버지, 저는 사실 4.3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4월이면 할머니와 부모님을 따라 평화공원에 가긴 했는데 왜 똑똑이 할아버지 비석 말고도 비석이 셀 수도 없이 많은지, 왜 다들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4.3 이야기를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죄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할아버지는 총구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얼마나 억울했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너무나 끔찍하고 화가 났습니다. 똑똑이 할아버지, 지난번 제사 때 제가 절하면서 한 말 기억하세요? 저도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었죠. 제 꿈이 선생님이라고 하니 할머니가 똑똑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며 좋아했었는데 이 다음에 제가 커서 똑똑이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똑똑이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끔찍하고 아픈 역사지만 모두 제주 4.3을 깊이 알고 공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제 꿈을 이루는 모습 하늘에서 지켜봐 주실 거죠? 똑똑이 할아버지, 이제라도 저의 곁에, 우리 할머니 곁으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똑똑이 할아버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70여 년 그리던 아버지를 품에 안았으니 그동안 맺힌 한 내려놓으시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저의 곁에 머물러 주세요. 사랑합니다. 2020년 4월 3일 똑똑이 할아버지를 닮은 손자 김대호 드림. 다음으로 4.3 희생자와 유족분들을 위한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노래와 함께 상영되는 영상은 4.3 당시 희생당한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가 돌아가신 자리에 그들의 가족들이 그리운 마음으로 다시 선 가족 없는 가족 사진입니다.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가수 김진호 씨의 추모 공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4월 3일은 수많은 제주 선조들의 제삿날이기도 합니다. 이곳 4.3 평화공원에서 이 가족분들을 그리며 예를 갖추고 싶었을 유족분들께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방문을 자제해 주셨습니다.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밝혀져야 할 역사입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과거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제주 4.3은 화해와 상생의 상징적인 역사로 기억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하루 무고하게 희생당한 제주 4.3 희생자 영령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함께 기리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먼저 행사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